부정 방정식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끝냈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할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 뭐 가능한 만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걸 부등식이라고 한다? 부등호를 포함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럼 그 부등호를 포함한다라는 거, 그 부등호라는 기호 자체가 뭘 나타내냐? 이게 뭘 나타내냐? 결국엔 부등식이, 그치, 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한?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 비교는 반드시, 두 숫자의 대소 비교는 반드시 그럼 어디서 이루어진다? 수직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등식 문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수직선을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는 게 연습이 됐을 때 생략을 하는 거는 그때부터 안 그린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 수직선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다인 상태가 돼야 이 수직선을 생략합니다. 한마디로 2학년 1학기 때 처음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실 때도 그 수직선의 표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자, 그럼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성질. 기본 성질은 뭐죠? A가 B보다 작으면 성립하는 게 뭐다?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AC와 BC 또는 0이 아닌 A와 0이 아닌 C로 대소 비교를 할 때에는 얘는 케이스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C가 양수이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AC와 BC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C분의 A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을 딱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C분의 B.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뀐다. 또는 C분의 A는 C분의 B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양변을 변형할 때에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없지만 곱하거나 나눌 때 꼭 반드시 부호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여기에 하나 더, 범위를 생각했을 때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이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라고 할 때 범위를 더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장 작은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가장 큰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밖에서는 어떻게 배우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뺀 거보다는 이딴 식으로 알려주는데 그거 헷갈리잖아요. 네, 요거보다 저는 이걸 추천드리거든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싹 다 뒤집어 준 다음에 그냥 위아래 더하라고. 그죠?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x-y라는 걸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a-d, b-c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기서 이쪽을 빼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쪽을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변칙적인 게 만약에 A와 B와 C와 D가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X, Y의 범위가 동일해요. AC 제일 작은 두 개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BD 제일 큰 두 개 곱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가 성립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을 빼면 여기 y분의 x도 마찬가지예요. y분의 x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d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저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 식이라서요. c분의 b보다는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 if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if라는 조건이 빠졌을 때에는 즉 범위가 실수 중에서 음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음수부터 양수까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생길 때에는 그러면 꼭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XY의 범위는 제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구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AC, AD, BC, BD 요 네 경계값들을 계산한 것들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서 쓰는 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돼야 하고요. 여기서 이 부호가 요게 생략됐을 때는 반드시 다른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너네들이 심화 과정, 그러니까 응용 과정을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엔 너네는 양수인 경우에선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다음. 그럼 이제 부등식 중에서도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의 풀이법과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의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형태? 당연히 1차식 형태로 나오는 거를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죠? 문자가 들어간 애를 왼쪽으로, 문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만약에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라?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A가 0일 때.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 양변을 A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받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뭐만 하면 됩니까? X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커요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A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양변에 얘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식을 변형할 땐 항상 양쪽에다 같은 작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A로 나눠주게 되면 음수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A가 0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면 A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좌변은 얼마가 됩니까? 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B가 음수이거나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따라서 논리적으로서 저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류할 수 있죠. 0보다 음수가 작아. 말이 돼, 안 돼? 돼. 그러면 뭘 집어넣어도 다 말이 돼. 그러니까 얘는 해는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에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0이 양수보다 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구분하죠. 이게 요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부등호 모양이 바뀌면 조건도 당연히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으로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5분. 네, 마킹하는 시간 포함해서 5분이에요. 자, 그래서 191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2번 안 할래요. 이 정도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연립 부등식 자체가 이전까지 1호 개정이 되기 전까지 2025로 개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부 개정까지는 중학교 과정이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 부등식과 연립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한다고 했죠? 그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뭘 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돼요?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공통 범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A가 B보다 작을 때 위에 있는 그 두 개의 연립된 식이 하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고 하나는 X가 B보다 작아요 라는 식이 있다면 이 두 개의 식을 따로따로 구해서 따로따로 수직선에 표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수직선에 A 이상, B 미만 이렇게 범위를 구한 후에 공통 범위인 여기를 체크하여 표시하시면 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공통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연립이라고 해서 두 식을 섞지 않아요.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가관법, 대입법, 그 다음에 난 까먹었지만 니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등치법 그거 안 써가지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 그 식을 조합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연립 부등식의 특징은 뭐라고요? 따로따로 구해요. 그 식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나온 거를 수직선에 표현해서 최종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연립 방정식에서의 또 다른 두 번째 차이. 만약에 A보다 B가 큰데 C가 커요 라고 하는 이 식은 일반적으로 연립 방정식에서는 A가 B인데 C예요 라고 하면 연립으로 식을 두 개로 쪼갤 때 내 맘대로 쪼개잖아요.
A는 B, A는 C일 수도 있고 A는 B, B는 C일 수도 있고 A는 C, B는 C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단 말이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부등식 문제는 반드시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A가 B보다 작아요. 그리고 B가 C보다 작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순서, 요 두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A가 C보다 작아요 라는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없는 범위, 허구 설정이 들어가서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계신 분들 수도 답지 체크 못한 사람 다 틀린 거다? 자, 30초, 10초. 야, 빨리 써. 시간과, 안 돼요. 빨리 갔다 와. 네, 시험지에도 이름 다 쓰셨나요? 시험지에도 따로따로 이름 다 쓰셔서 시험지 수거입니다. 왜요? 자, 그럼 너네들 뭘 하냐? 뭘 하긴. 빨리 유행을 꺼내서 유행을 풀렴. 아, 쌤부터 풀까? 아니야, 윙부터 풀렴. 테스트 통과 못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성적표가 니네 부모님한테 갈 뿐입니다. 그 단원, 어떤 단원이 어려웠는지를 생각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원당 선생님이 한 분씩 달라붙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확률과 통계였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저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전 경우의 수와 확률 2학년 2학기 거라서 니네랑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통계 쪽이 영성쌤. 2차 함수가 저 호진쌤. 그 다음에 삼각비가 누구 썼지? 기억이 안 나. 제일 듣고 싶은 쌤이었는데. 현우쌤. 참고로 그 삼각비에 들어가는 모든 그림들은 제 손을 거쳐서 나온 그림들입니다. 문제를 안식입니다. 그림밖에 몰라요. 그 그림에서 찌끄레기 있던 거 제가 다 걷어냈거든요. 그림 깔끔했었죠? 선생님 미워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채점을 원하시면 제가 요거 좀 이따 애들 요거 하나 시켜놓고 그러고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 해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그냥 그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따로따로 풀었을 때 공통인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그 공통인 범위가 여기 그림에서 표현하자면 어떠한 하나의 A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의 공통 범위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X는 A라는 범위를 가집니다.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거에서 같다 라는 공통범위 하나를 가지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공통인 영역은 X는 A라고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얘도 범위예요. 그럼 만약에 X가 어떤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경우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거에 공통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이 부등식 같은 경우가 조금 단단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그 뒤에 수하에 나오는 명제단원에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몇 개를 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4페이지에서는 딱히 제가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195페이지에서 그것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반드시 앞에 2개, 뒤에 2개. 따로따로, 그 규칙 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 다른 거 선택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수한 애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렸으니까 뭐 딱히 더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해가 지워진 경우 미지수의 값 구하기도 197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문제들인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x의 범위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라고 하면은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응용 문제로서 살짝 한 단계단 정도 높은 난이도로 여기 수상에서도 충분히 나옴직합니다. 2학년 2학기 것만 잘 해놨다라고 하면은 여기 수상 부등식은 어렵지 않게 쭉 풀 수 있어서 일단 필수예제 7번만 좀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7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위의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 x가 4니까 x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아래 식은 x의 값은 2a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뭘 하라고? 수직선 그리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귀찮은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니네들이 그걸 생략할 만큼 잘하지 않아요. 제발 귀찮다고 생략할 거면 나보다 수학 점수 잘 받아보세요. 저보다 수학 더 빨리 푸시고 저보다 정확도 높게 하신 다음에 저한테 수학 문제를 설명 가능할 즈음에는 제 말에 그 선생님 그 말 틀린 것 같은데요 를 시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에서 니들 앞에서 틀려갖고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거 말고 내 이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약간 좀 매뉴얼적인 거를 가장 기본적인 걸 지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나는 니네들 나이 때 기본을 지킨 적이 없어요. 나만의 식을 항상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재수없어 보일 수는 있겠는데 할 말을 하자면 뭘 했냐면 나는 니네들 때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그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과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내용을 무조건 연결을 해서 이거는 언제 나왔던 거랑 같이 섞어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건 앞에서 배운 거랑 같이 생각하면은 이걸로 퉁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꼭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걸 머릿속에서 꼭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을 그대로 매뉴얼대로 따라한 후에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럼 앞에서 나왔던 거 있으니까 이걸 한번 섞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변화구를 주고 나면 진짜 속도는 속도인데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풀이가 나와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면 그 모든 한 줄 한 줄에 근거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수학학원 처음 일할 때 그걸 몇 번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애들이 멘탈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거는 나도 그 방법으로 안 풀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그 정석적인 걸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정석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충분히 빠르게 따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킬을 챙기시면 돼요. 스킬은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챙기시면 되고요. 그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스킬들 필요한 거 챙기시면 되죠. 그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삼각비를 할 때 제가 알려드린 코사인 법칙을 쓴다던가, 그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길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죽었어요. 방금 전 시체를 본 것 같은데. 자,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아요. 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EA-4가 얘보다 작으면 되죠. 근데 지금 시작하는 부위가 이 경계값을 포함하는 애랑 포함하지 않는 애랑 있으니까 얘는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수직선을 그려놓으시면 그냥 여기서 식이 바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직선 생략하고 하다가 실수해서 틀리면 어떻게 응징을 할까요? 내가 만약에 체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손바닥에 수직선 자국을 새겨놨을 거야. 자로 때려가지고 손등에다가 일자로 자, 딱 보면 수직선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라는 걸 했을지도 몰라. 그런 거 없으니까. 몰라, 알아서 해.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다음,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격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99번까지 확인 체크 지금 채우세요. 여러분 제가 5분 내로 끝내볼게요. 자, 절대값이 요 절대값 같은 경우가 요거 A라는 어떠한 식이 그 뭔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N은 그냥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라고 펼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떠한 절대값이 들어간 식이 그 뭔가 하는 숫자보다 크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의 범위를 또는 A죠, A. A의 범위가 마이너스 B보다 또는 A의 범위가 B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나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못 쓸 것 같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의 범위를 구해서 그 영역을 구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속도적으로서 시간 차이가 많이 달라지고요.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걸 이용해야지만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가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이 값이 4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0보다 클 때 작을 때 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마이너스 4부터 이런 식으로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서 뭘 쓰면 된다?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2차 부등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프와 관련된 말은 조금 안 할게요. 해서 거기 있는 202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시계 필수예제 9번 같은 경우랑 그 나머지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수예제 9번은 어떻게 바꾸라고요? 필수예제 9번은 되게 단순하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라고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이고 5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예, 아니면 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방금 전에 구간을 나누어서 라고 나오는 그 특정한 경우는 구간을 나누어 경우. 구간을 나누는 경우는 이러한 거를 구간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애? 저 문자가 즉 x라는 애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때. 지금 필수예제 10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야. 필수예제 1번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3x 더하기 5라는 식으로 절대값 안에도 문자가 있고 밖에도 문자가 있을 때. 그럼 옆에 있는 거 그 9번은 뭐였는데? 절대값 안에만 문자가 있을 때였잖아. 그치? 근데 그 절대값 안에만 문자가 있을 때와 다르게 안과 밖에 동시에 문자가 있을 때는 그럼 반드시 뭐 한다?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그러면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두 가지 종류의 식으로 문제를 풀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5 정리하시면 4x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3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항상 확인해야 될 거는 둘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공통범위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범위 얘인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1, 3x 플러스 5, 2x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네요. 이런 여기서 해당하는 공통범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는 얘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2개가 들어있든 3개가 들어있든 4개가 들어있든 어쨌든 그 절대값이 하나인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별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여러 개 종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과 관련된 부분은 연습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실 겁니다.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내준다고 했냐면 205페이지까지고요. 그 지금 여기가 인창, 그 다음에 하랑, 한강, 최소 윙 하루에 소단원 1개 이상씩 풀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원리 몇 페이지니? 205페이지? 205페이지까지 그 다음 센은 86페이지까지 센 B 8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센 C단계 하나만 합시다. C단계 하나니까 30페이지까지 다 풀었어요? 그거? 그래?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 풀자. 좋아. 우리 솔직한 분 복 받으실 거예요. 자, 3-2센 50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오늘 숙제 될 것 같습니다.